33번부터 다시 이어서 할 건데, 근데 쌤이 이번에 이거를 좀 하면서 느낀 건데, 내가 2시간 동안 너무 니들한테 많은 거를 바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 아니, 설명만 이렇게 찍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맞지?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이기는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얘들아, 그래도 양을 모의고사 한 개 이제 이하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는 해야 돼, 무조건. 한 개는 풀고 그 다음에 풀이 듣고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쌓여가지고 결국 이제 진짜 3학년 때는 이제 니들이 정말 어려운 글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니들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양은 줄이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자, 33번부터 이제 나와 있는 문학지문은 요거는 작자미상의 홍계월전이라고 나와 있죠. 홍계월전. 고전 소설인데 얘는 지금 크게 본문 내용이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 쌤이 이렇게 보면은 각설, 요거는 조금 외우더라 얘들아. 각설은, 고전 소설의 각설은 장면이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장면 이제 말고 다른 장면 설명하는데, 얘는 지금 홍무, 그러니까 홍계열이 아빠 얘기해주고 있네. 그리고 천자란 단어가 나오면 얘들아, 천자는 우리나라 배경이 아닙니다. 황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중국 배경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고전은 자꾸 이렇게 사용되는 어휘들을 자꾸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천자는 황제다. 그래서 홍무가 이제 결국은 이제 만조백관 신하들의 그런 시기 모함에 의해 가지고 고향에 돌아와 있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부인하고 서로 탄식하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부인 같은 경우엔 자식 없으니까 그 옛날에는 그 첩을 들일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다른 이제 숙녀, 이제 어진 숙녀를 취해서 후손 봐라 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거절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런 사이에 이제 양 씨가 이제 꿈속에서 이제 선녀 한 명이 내려와, 비몽간에 선녀가 내려와서 말하는 장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소녀는 상제, 그러니까 옥황상제겠죠. 옥황상제의 시녀인데 옥황상제한테 죄를 입어가지고 지금 부인 댁에 가게 됐습니다 하고서는 이 부분에서 이제 천상계 존재가 지상계로 내려온다는 척강 모티브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태몽인 거야. 그럼 결국은 천상계 존재인 선녀가 이제 곧 태어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그게 태몽이 맞았고, 그리고 태어날 때도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선녀가 도와주는 장면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태어난 아이의 모습이 그러니까 복숭아고 같다고 지금 비유도 해주고 있어. 외양을 묘사해서 비유도 하고 있고, 그리고 태어난 애가 주인공 개월이잖아. 그리고 얘는 여자거든요. 여잔데, 근데 얘를 이제 보고 이제 키우면서 이제 곽도사라는 사람한테 이제 얘의 그런 관상이죠. 관상을 보겠는데, 근데 관상 내용에 보니까 5살 때 부모랑 이별하는 거야. 이건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니야. 하지만 그 이후로 얘가 막 성공한다는 얘기 해주거든요. 부모님 만나고 또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이 되잖아. 5살 이후에 이제 이별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얘를 남복을 입혀, 즉 남장을 시킨 거죠. 남장을 시켜가지고 키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략 부분 줄거리 읽어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장사랑의 난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헤어져 5살이겠지. 그리고 여공이라고 하는 구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공의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들이 보국인데 남자 주인공이거든요. 함께 이제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공한테 구출될 때 남장하고 있었으니까 여공도 그렇고 보국도 그렇고 얘가 남자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급제도 하고, 그리고 서달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발휘를 하죠. 그리고 부모랑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 개월이 이제 여자인 게 밝혀지는 거야. 근데 얘가 너무나 대단한 애니까 결국은 천자가 이제 중매까지 해서 같이 수학했던 보국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또 일어나가지고 개월이는 원수라고 하는 거는 장군님이야. 이것도 주의해야 돼. 고전 소설에 나오는 원수는 원수지간 할 때 그 원수가 아니야. 장군님인데 장군님으로 나오고 그다음 보국하고 함께 출장했는데, 지금 그 다음 장면 보면 알겠지만 원수가 중군장한테 분바돼. 그러니까 지금 홍개월이가 더 위에 있어, 사회적으로.
이제 장군이고 그 밑에 부하 이제 장수가 중군장인데 얘가 보국이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받고 싸우러 나가는 장면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A 장면은 이제 그 36번하고 연결되는데 시나리오로 각색됐을 때 이제 어떻게 달라지고 뭐 맞는지 확인하는 걸로 나와 있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보국이 승리를 하다가 결국 구덕지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적병이 또 사방에서 달려들어가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이거를 누가 구해주냐면은 홍계열이가 구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원수가 그러니까 홍계열이가 보국을 꾸짖으면서 저러고 평소에는 남자라 칭하고 나를 업신여겼다 또 그럴래? 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계열이는 지금 보국이랑 결혼을 했단 말이야. 결혼을 하면서 집에서는 옛날엔 가부장적 사회였잖아. 그러니까 보국이를 남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얘가 막 이제 보국이가 조금은 이제 홍계열이를 조금은 무시도 하고 또 이가 첩도 들고 막 이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에 나오면은 홍계열이가 더 위에 있잖아.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둘의 그런 갈등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보국이를 계월이가 구해주면서 갈등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밑에 나온 것처럼 영웅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이네요. 33번이 오답률 4위 문제인데 정답은 2번이야. 그 요약적 서술이 앞에 홍무랑 관련된 정보가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 2번인데 1번답지 희화화라는 거 있죠.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잖아. 관련성 없죠. 그리고 대립된 공간은 나와. 천상계, 지상계에서 대립된 공간은 나오지만 갈등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초월적 존재도 나오죠. 선녀가 있지만 고뇌를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용어들이 되게 중요한 어휘들이 많이 사용됐는데 정답은 2번이다. 줄거리 문제고요. 34번은. 그리고 35번에 보면은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데 보기를 통해서 홍계열이가 결국은 여성 영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일반적인 그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지금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 3번이 정답인데 계월이 태어났을 때 신랑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얘가 여자라서 그런 거잖아. 근데 어릴 때 위기에 처한 계월의 모습을 알 수 있다 했는데 얘가 여자여가지고 지금 그 어릴 때 위기에 처한 건 아니거든요. 그 어릴 때 위기에 처한 거는 이제 장사랑의 난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그리고 36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렵지 않죠. 왜냐면 C는 얘들아 의기양양한 상황인데 이거를 당황한다, 떨린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본문만 봐도 지금 얘는 그 운평과 운경을 죽였을 때는요, 얘가 지금 승기가 등등했었거든. 그래서 그 정답이 3번. 그러니까 얘는 보기 몰라도 내용만 봐도 3번이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7, 41은 사회와 관련되는 이제 독서 지문이 나와 있는데 얘도 노란색 표시가 많지. 왜냐면 얘는 그 용어가 조금은 전문어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결국은 각 문단에 나오는 정보들이 다 문제랑 연관이 되는 거야. 지금 노란색 표시한 게 다 문제랑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서 지문 중에서 이런 독서 지문은 시간을 잡아먹는 거죠. 왔다 갔다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 자, 글의 흐름을 파악하자면 1번 문단에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이고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강제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근데 이게 강제성이 그 정의가 나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동의했을 때 강제성이 발휘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법은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다.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법은 최소한의 간섭만 한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문단은 화제를 제시하고 법이라고 하는 화제를 제시하고 법의 특징을 얘기했어. 두 번째 문단에는 법의 종류죠. 민법과 형법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먼저 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민법은 어떤 것을 다루는 법률인데 뭐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 원칙이 뭔지도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이때 중요 원칙은 근대사회에서 먼저 만들어졌대. 그래서 중요 원칙은 하나,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를 비롯한 단체나 개인은 여기에 간섭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는 그 행위가 위법이고 동시에
고의라고 하는 건 의도가 있는 거지. 과실은 실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있대. 그러면 이거는 근대에 벌써 형성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적 강자가 악용을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20세기가 되면서는 제한이 생겼고, 그리고 이때 제한이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전히 인정하는 거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보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무조건 보장하는 게 아니고 그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수정을 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은 민법과 관련된 얘기, 세 번째 문단은 형법인데, 형법은 어떤 법률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제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얘들아 너무 유명한 그 용어거든요. 좀 알아둬야 될 게, 죄는 형법에 있는 것만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벌을 하려면은요, 법률을 정해둬야 된다. 그래서 범죄 당시에 없던, 그 발생 당시에는 없었던 법이 나중에 생겨도 그걸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한 민법과 달리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는요, 유추도 안 돼. 그럼 이 말 바꿔서 얘기하면 민법은 유추를 시킬 수 있는데 형법은 딱 그 법률이 없으면은 죄를 줄 수가 없다는, 죄를 이제 정할 수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A랑 관련해서 나온 거 보니까 문제랑 연관이 되겠죠? 형법을 위반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시작하려면 고소나 고발이나 인지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고소는 어떤 거고 고발은 어떤 거고 인지는 뭐다라는 얘기 나와. 그러니까 인지에 의해서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거든. 근데 이때 명예훼손죄라든지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가, 이제 당한 사람이죠, 원하지 않으면 처벌도 못해.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할 때는 얘들아 구속영장을 받아서 체포해서 구속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실행 중인 거야. 그러니까 현행범이라고 하죠. 범죄가 실행되면은 구속영장 없이 우선 체포 가능해. 하지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하면은 법원이 그걸 또 어떻게 접수된 시간부터 48시간 내에 어떤 발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정이 되잖아, 범죄 혐의가. 그러면은 그때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기소라고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기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면은 재판이 진행되고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들이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죠. 많이 사용되고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제 그 동물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EBS 수능 완성이거든요. EBS 수능 완성 작년에 실렸었는데, 동물이 위협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 끼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동물은 처벌받을 수 있냐?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책임이 없어. 왜냐면 법에서는요, 인간 이외의 것들은요, 생명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물건으로 보는 거야. 동물도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물건은 법적 권리가 없고, 법적 권리가 없으면 의무와 책임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은 민형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근데 다만 손해를 입은 사람이 민법입니다. 이건 형법과 관련 없어. 민법에 따라 가지고 동물의 점유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는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 그래서 법적인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 법조인 되고 싶은 사람들은 얘들아 지금 알아두는 것도 이제 이렇게 무리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보면 37번 크게 어려운 거 없고, 38번도 이게 3번이 정답인데, 왜냐면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의도적으로 잘못을 한 경우에만 책임을 물 수 있다 그랬는데, 근데 기억을 보면은 이게 민법과 관련되는 거잖아. 민법과 관련되는데 거기 보면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이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의 말고 과실이 일어났을 때도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뭐에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틀린 거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39번은 재형법주의랑 이제 관련되는 건데 정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0번이 오답률 1위 문제거든요. 80% 학생들이 못 풀었어요. 대단한 거죠 지금. 근데 이게 ABC를 파악 못해서 그런 것 같아.
ABC를 파악 못해서 그런데 A가 고소고 B가 체포고요. 그 다음에 C가 기소라는 걸 알면은 풀 수 있는데, 근데 정답은 얘들아 이게 고발 인지 나오면 A가 고소라는 거는 때려가지고 맞출 수도 있는 거 아이가. 그러면은 고소라고 하는 거가 제3자가 한다. 벌써 틀렸죠 1번. 그리고 2번에서 명예훼손죄랑 폭행죄 어떤 특정 그 문단이 나왔잖아. 그 A 부분 나왔잖아. 그러면 명예훼손죄하고 폭행죄는 A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했는데 이때 A가 아니고 인지였잖아. 인지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는 2번. 그리고 범죄를 실행 중인 범인을 체포하였을 경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발부가 아니고요. 신청하는 거죠. 신청. 그리고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반드시 기소하는 게 아니고 검사 기소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어. 그리고 5번에 재판에서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는 법원이잖아. 심리하는 건 법원인데 법원이 기소를 하는 게 아니잖아. 검사가 기소하는 거잖아. 그러면 40번 문제는 결국 A에 나오는 용어들, 전문 용어들을 적절하게 찾고 그거와 관련된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했어야 되는 문제다. 4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적용시켜가지고 낸 문제인데 민법에서 동물의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 나와 있고 형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 상해 존속 상해가 나와 있는데 이 형법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했잖아요. 그럼 이거 인간한테 적용하는 거죠. 인간한테 적용하는 건데 뭐 적혀져 있네. 근데 보기 상황을 보면은 A는 인간입니다. 기계로 대체됐지만 얘는 여전히 인간이야. 그러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얘는 형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B는 C가 구입한 로봇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B는 로봇이야. 인간이 아니야. 그리고 C는 이 로봇의 점유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 A와 B가 사람을 때렸다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딱 봐도 B는 책임이 없겠네. 얘는 로봇이니까 인간이 아니면은 아까 그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했잖아 얘들아. 인간 아닌 건 다 물건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동물은 아니더라도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분명히 B는 책임이 없다 그럴 거야. 하지만 민법에 의해 가지고 C가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겠네. 그 민법이 동물로 나와 있지만 이게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번에 나온 것처럼 맞는 설명이 1번. 자, 2번은 유추 적용에 민법은 유추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맞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람이니까 A는 맞는 설명이고 그리고 4번 답지는 그래 이거 4번 답지 보면서 쌤이 좀 허무했던 게 시컷 보기 다 봤는데 얘들아 답지만 봐도 답이 이게 틀린 게 형법은 유추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 본문에서. 그래서 형법을 유추하여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X가 되는 겁니다. 틀렸죠? 그리고 5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향후 B가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더라도 그러니까 형법에 조항이 추가될 수가 있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소급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고전 시가가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넘어야 될 사안이 또 크다. 지금 42번, 45번이 고전 시가랑 그 다음에 현대 수필이 나와 있는데 현대 수필은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건 그냥 각자 보시고요. 그 고전 시가는 얘들아 박인노의 누앙사라고 하는 가사 작품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설명을 해야 돼. 얘 너무 중요한 작품이라서 조금 힘들겠지만 좀 집중을 하십시오. 자, 박인노의 누앙사는 가사인데 얘들아 가사는 그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때 사음보 연속체야. 그러니까 얘가 산문처럼 보여도 얘는 얘들아 사음보로 끊어지는 그 운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대체로 사음보가 되는 거거든요. 대체로 사음보가 되는 건데 어떤 부분 볼까? 첫 번째는 안 되죠. 사음보가 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두 번째 줄에 길흉 끊고 화복을 끊고 하늘에 끊고 맡겨두고 누항 끊고 깊은 곳에 끊고 초가를 끊고 지어두고 이런 식으로 대체로 사음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가사 사음보 연속체 가사 작품이다. 그리고 얘가 좀 의의가 있는 게 그 가사가 얘들아 조선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는데 얘는 후기 가사의 시작으로 보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또 의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어리석고 세상 물정이 어둡다. 이거는 그 좋은 표현이 아니죠. 나보다 더 안위가 없대. 길흉화복을 하늘에 맡겨뒀다는 거 운명론적인 거죠. 지금 누왕의 초가를 짓고 살고 있어. 근데 집이 땔감이래.
새우밥 닷톳죽에 연기만 많이 나죠. 그렇죠. 그 썩은 집을 태우면은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밥을 얘들아 새우밥에 닷톳죽밖에 못 먹고 있잖아. 가난한 거지. 그리고 군하니까 영탄적인 거죠. 설대운 숭늉의 고픈 배를 속인다. 그렇지, 가난 맞네. 근데 생이 이러하죠. 생이 가난해. 하지만 대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서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대장부의 뜻은 밑에 나와 있어. 안빈일념인 거야. 가난하지만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그런 신념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빈일념은 지금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렇게 해서 결국 자꾸 날이 갈수록 이게 어긋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 그러면 중약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얘가 지금 생계가 힘들어. 생계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부의 뜻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약 밑부분이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얘가 이제 농사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려고 얘가 소는 옛날에 비쌌거든. 그래서 소를 빌리려고 소 한번 줄게 하고 이제 엉성하게 하던 말씀을 하던 집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그것도 달이 없는 황혼 밤에 허위 자 이게 음성 상징어죠. 달려가서 이게 급하게 좀 달려가서 굳게 닫은 문 앞에 우두커니 혼자 서가지고, 왜냐면 밤이니까 사람들이 자려고 문 닫았을 거 아니야. 큰 기침 에헤미라고 하는 거는 에헴 하는 거, 이거 인기척이죠. 그거를 오래도록 했대. 그러니까 오래도록 한 거는 좀 실례긴 한데 얘는 지금 소빌리는 게 절박하니까 지금 오래도록 했겠죠. 나 사람 왔다 하고서는 오래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큰 따옴표로 쌤이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얘들아, 어와 누구냐 하고 소 주인이 묻는 거야. 그러니까 염치 없는 납니다 하고 화자가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대화체거든요. 이게 대화체. 그래서 그거 누군데 하니까 염치 없는 나다. 그러니까 소 주인이 초경도 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밤이 늦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늦은데 어찌 왔냐 하니까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만은, 그러면 해마다 소를 빌리러 왔던 사람인 거야 얘는. 그래서 소 없는 가난한 집이 걱정 많아 왔습니다. 이 말은 소 좀 빌려달라는 얘기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공짜로나 값을 쳐서나 줌직도 하지만은 다만 어제 건너집 사람이 목붉은 숯껑을 구슬 같은 기름, 이때 구슬 같으니까 지휘법이죠. 그러니까 숯껑으로 안주를 만들어 오고 거기다가 가디근 삼해주, 주가 이제 술주자잖아, 술을 권했대. 그러면 이거는 소를 빌리러 와서 대가를 준 거죠. 일종의 뇌물 같은 거지. 그래서 대가를 주니까 그 은혜를 어이간히 갚으겠냐. 그래서 내일로 주마, 즉 소를 빌려 주마 하고서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약속을 저버리는 거는 미편,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말하기가 어렵네. 이 말은 결국은 너한테 빌려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화자가 사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하고서는 결국은 그 소 빌리는 걸 실패했습니다. 실패인데, 근데 이 부분 어와부터 어이할고, 지금 쌤이 이렇게 색연필을 표시했는데 대화체야, 대화체. 그리고는 설피 돌아오니까 개만 짖고 있는 거예요. 얘가 결국은 소도 못 빌리고 수모만 당하고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서리법이죠. 잠이 안 오지, 지금 농사를 못 짓는데. 그래서 새벽까지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무정한 오디세는 인해한을 돕는다 그랬죠. 그럼 얘는 안 그래도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한이 있잖아. 근데 거기에 이 새가 한을 더 돕는다. 이건 심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오디세는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하니까 영탄법이죠. 그래서 아침이 끝나도록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거운 농가도 흥없이 들리죠. 왜냐면 얘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리고 세상 인정 모른 한숨, 그렇지, 이런 대가 없이 뭔가를 빌리려고 했다는 거가 결국 얘가 세상 인정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한숨이 그칠 줄 모르는데 거기다 아까운 저 쟁기는 농기구거든요. 근데 그게 볕보니도 좋다는 거는 결국은 이게 날카롭게 잘 갈려져 있는데, 관리되어 있는데, 결국은 농기구는 있는데 소가 없어가지고 결국엔 농사를 못 짓는 거야. 쓸모 없어진 거지. 그러면서 가시 연긴 묵은 밭도 쉽게 갈려만은 빈지 벽 가운데 쓸데없이 걸려만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
자, 봄농사도 거의 다 팽개쳐 던져주자 하고서는 결국은 얘가 농사 포기했네요. 봄농사. 옛날에는 그 논을 갈아야지 벼농사를 지을 수 있었잖아. 그래서 중경을 포기했고, 그러면서 강호는 자연이죠. 큰 꿈을 생각한 지도 오래더니, 그렇지, 얘는 초반에 얘기했잖아. 안빈 일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잖아. 근데 그게 너무 가난해서 잊고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되어 감탄사도 있네, 잊었구나. 저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 많기도 많다. 이때 푸른 대나무는 낚싯대랑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교양 있는 선비들아, 청자 설정했죠. 낚싯대, 이건 풍류랑 관련되잖아. 하나 빌려 다오 하면서 말을 건네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명월청풍, 달이랑 바람이랑 벗이 돼서 임자 없는 풍월강산, 이때 그 풍월강산은 바람, 달, 강산, 즉 자연이죠. 동그라미 친 건 자연이잖아. 자연 속에서 이제 절로 늙겠다라고서 이제 끝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얘는 원래는 생계를 위해 가지고 농사도 한번 지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소를 못 빌리고는 농사를 포기하고 자신이 품고 있던 그런 그 안빈 일념의 삶을 이제 자연 속에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옆에도 그렇게 주제가 적혀져 있죠. 문제는 42번은 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얘들아 참고하면은 1번, 2번은 그냥 버리면 되고요. 왜냐면 둘 다 감정이 나오니까 감정 절제는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공간의 이동은 그 가에만 드러나는데 그리움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영단적 표현도 가에 드러나지만 간절한 소망 부분과 관련된 건 아니고 탄식하는 부분들이 주로 나와 있어. 둘 다 구체적인 일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42번은 5번이 정답이고, 자, 43번이 오답률 2위 문제거든요. 2위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용어들이 조금 어려워서 아마 애들이 많이 틀린 것 같은데, 그 1번은 이게 그 누황사잖아요. 얘가 누황사인데 누황사는 사음보 연속체이기 때문에 1번 맞는 설명이 규칙적인 음보, 그리고 2번은 이제 숲이랑 관련된데 경구 인용한 거 나와 있어. 그리고 3번이 틀렸는데 3번은 얘들아 A에선 비유적 표현이 나와. 거기 보면 A에서 목붉은 그 쑥껑을 구슬 같은 기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직유법은 있는데, 근데 얘가 이제 그 인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안주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4번에서는 특정한 어휘를 통해 시제적 상황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그 B 부분을 읽어보면요, 거기 보면 8.15 직후란 말도 있고 6.25 전쟁 때란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대화 나와 있었고, 그래서 정답은 이제 그 3번이라는 거.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누황사랑 관련된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누황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선 후기 거랬잖아. 그럼 조선 후기가 되면은 사대부들이 먹고 살기 이제 힘들어지는 말이 전쟁 이후니까. 그래서 현실과 이상사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정리로 잘 되어 있죠.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45번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의 의미를 묻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풍월광산만 제대로 알아도 정답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